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맡은 거는 M과 E 쪽입니다. 일단 처음에 전해드릴 내용은 앞에 김성애 지식백관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게임 사전 검열,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현재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든지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든지 사전 검열 논란 아까 쭉 말씀도 주셨고요. 특히 22년도에는 5,489명이라는 엄청난 게임인들이 국회 요 앞에 쭉 둘러싸서 5일 정도로 감사 청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도 보시다시피 5만 명을 넘길 정도로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 기구인 GCRB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등급 분류의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GCRB의 중립성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GCRB 위원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오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김성희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그냥 자기들끼리 또 뒤에서 우리가 불신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기관을 민간으로 옮기겠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의 기준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법령이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현대화하는 게 저희 게임 특유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단계 개선안을 발표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단계로는 일본의 세로 방식을 좀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민간 자율심의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명확한 심사 기준을 갖고 심사위원단도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또 공개 채용을 통해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중심의 심의를 하다 보니까 판매 금지보다는 좀 제한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신분증 확인 후에 구매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발사가 등급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게 손에 잡힌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를 통해서 등급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산업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있었던 불필요한 등급 논란을 없애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1단계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2단계로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 현행 등급 분류의 문제점이 게임 출시 전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팀이나 콘솔 게임이 차단돼서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고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일단 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사후 관리 강화에 좀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 위반 시의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그럼 게이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의 게임의 역할은 민간 등급 분류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사후 관리를 좀 가담하게 하고 그리고 2단계로는 완전한 사후 관리 기관으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다만 이제 사행성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전 심의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목표는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또 4분이 지나서 핵심은 게임 심의 체계의 현대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규제와 창작의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점진적 폐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다음인 2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한 내용은 게임 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론은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지금 신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콘텐츠 진흥원의 게임 e스포츠 부분을 따로 떼서 진흥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 지원의 한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스타트업 쪽으로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자금 지원 위주로 간다든지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현행의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5가지 그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래서 스타트업부터 중견 개발사까지 포괄해서 지원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나눠서 그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원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에 금융 중심으로 갔었다면 이제 복지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기술 기반 지원 강화하겠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 뭐 AI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창작 활성화 그리고 실험적인 프로젝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특히 공익적, 예술적인 게임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프로젝트에는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게임 R&D 연구 투자 여기에도 주목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 e스포츠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맞춤형으로 성장 지원을 돕고, 자금뿐만 아니라 복지, 기술, 글로벌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연구와 실험적 창작 지원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목표로 하겠다가 이제 M과 E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좀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무슨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